LA시가 모든 비즈니스의 실내 공간에 입장할 경우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통과될 경우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어기는 비즈니스는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텍사스 달라스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가스 노출로 인한 폭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컨테이너선 하역 인력 부족으로 LA항과 롱비치항이 역대 최악의 물류 대란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까지 다가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육류업체들의 공급망 독점이 가격 상승세의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LA시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실내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이 반대하면서 표결은 다음 주로 미루어졌는데요. LA시 의장을 비롯한 찬성 의원들은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 내 실내 공간을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시행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1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표결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시의원 대부분 찬성했지만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은 시행 불가능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Really concerned about the impact on businesses having to assign personnel when they're already short-staffed and reeling from the effects of the pandemic on their business. 부스카이노 의원은 표결을 거부하고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LA시 내 식당, 술집, 영화관 등에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나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 대상에 속한다면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LA시 의장은 여전히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both limit the transmission of the virus as well as make it inconvenient for those who are unvaccinated to access indoor venues and put lives in jeopardy.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위반하는 비즈니스는 최대 $5,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음 주 표결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시가 모든 교사와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가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이사회에 따르면 교육부 내의 교사와 교직원 12,000여 명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 시한을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 교사 해고와 강제 휴직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며 통합교육부 측은 이로 인한 인력난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통합교육부 측은 이번 달 초 교사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전국 주요 교육구 가운데 최초로 12세 이상 학생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교사들은 다음 달 15일, 학생들은 오는 12월 19일 전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텍사스 달라스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 포함 8명이 다쳤습니다. 달라스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1분쯤 사우스 달라스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벌이던 중 2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폭발해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소방관 3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However, we are aware of what residents are reporting that there was, after we got here, that there was a gas smell that originated as early as last night. 아파트 건물이 폭발하면서 인접해 있던 건물 창문이 모두 부서지고 벽돌이 날리는 등 인근 지역과 차량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연방, 주 당국기관과 협력해 폭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체 물동량의 30%를 처리하는 LA항과 롱비치항에서 역대 최악의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의 하역 적체가 심화되고 특히 다가오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물동량까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결국 수출입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출품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들이 LA 항구에 멈춰 서 있습니다. 항으로 이어지는 해상엔 입항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만 70척에 이릅니다. 저렇게 정박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일주일, 길게는 3주 넘게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n average, they're sitting nearly 6 days at the port waiting for trucks and nearly 11 and a half days waiting to get loaded on rail. 팬데믹 이후 물동량은 증가했지만 항만 노동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최근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수입 물량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물류 대란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류 비용까지 오르는 추세입니다. 수출 기업과 수입 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높아진 가격과 배송 지연 현상에 소비자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here are not the people in place to move the containers and the chassis where they need to go. So you're having a lot of stuff that's just kind of piling up at the ports and warehouses. The more that happens, the harder it is to get the stuff that's ready to move. LA항과 롱비치항은 터미널 운영 시간을 2시간 정도 늘리고 주 4일은 24시간 운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항구는 이런 전환에도 불구하고 밀린 물동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Over the last 10 years, the federal government and Congress has outinvested West Coast ports at a rate 11-1. That's got to change. And with an infrastructure bill pending vote in Congress this week, we need all eyes on Los Angeles.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하원 표결은 내일 진행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항구 인프라 업그레이드에만 170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팬데믹으로 불어닥친 극심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대부분의 상품을 1달러에 판매하는 달러트리가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마이클 위틴스키 달러트리 최고 경영자는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제품 중의 일부를 1달러보다 비싸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러트리는 우선 일부 매장에서 1달러 25센트와 1달러 50센트짜리 상품을 진열하고 또 1달러를 살짝 웃도는 상품도 다수 선보일 계획입니다. 달러트리가 1달러 정책을 공식 포기하는 것은 지난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올 들어 달러트리 주가는 20% 정도 떨어졌지만 가격 인상 계획이 발표되면서 장중 16%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팬데믹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공급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베이컨 가격은 지난해 비해 30% 이상 급증했으며 돼지 갈비 역시 7%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이 팬데믹으로 셧다운 조치를 한 이후 최고치이자 지난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돼지고기 가격 인상은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 부족과 최근 물가 상승 현상이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육류 업체들이 공급망을 독점해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상 당분간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상당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넘어와 수용시설에 머무는 불법 이민자 중 20% 이상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요카스 장관은 매일 평균 최대 7,500명의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다 붙잡힌 인원은 총 20만여 명으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0월이 지나면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부스터샷도 300만 명 넘게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앞으로 4주 동안 코로나로 인한 신규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10월 셋째 주까지 전체 사망자는 72만 명에서 75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숫자는 69만 3천 명에 달합니다. 또 CDC는 입원 환자 수도 10월 셋째 주가 되면 줄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더디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가 속속 시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1억 8,500만 명, 전체 국민의 55.8%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We've seen an increase in vaccinations in these companies, which makes workplaces more healthier. 또 지난주부터 시작된 부스터샷 추가 접종도 지금까지 340만 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백신을 맞느니 일을 그만두겠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유나이티드 항공에선 전체 직원 6만 7천 명 중 600여 명이 접종을 거부해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ne thing we can't lose sight of is that it is still a top priority to get people first doses.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체 미국인 중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아직 64.4%에 불과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편 CDC가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긴급 권고했습니다. CDC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권고를 발표하고 임신 전이나 임신 중 그리고 모유를 수유 중인 여성들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DC는 지난달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의 명의로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번 긴급 권고는 CDC의 공식 건강 경보로 발령됐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11월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백신 뉴스 컨텐츠를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공식 블로거를 통해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백신의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유튜브는 코로나19 백신이 비효과적이고 자폐나 암, 불임 등을 유발한다는 허위 정보 콘텐츠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로버트 F. 케네디 등 백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명 유튜버들의 계정 역시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600여 명을 무더기로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 항공 CEO는 직원들에게 힘든 결정이었지만 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593명과의 계약을 끝내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국 항공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며 9월 27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계약 종료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백신을 맞는다면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항공의 미국 내 직원 6만 7천 명 가운데 99%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C 대학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학생과 전 교직원들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USC 대학 측은 독감 시즌 동안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1월 1일 이전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을 듣거나 교내 캠퍼스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은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고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교내 헬스센터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예약할 수 있고 학생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무료이며 비가입자들은 $20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난 4월 USC 대학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가을 학기 시작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고 현재 USC 커뮤니티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94%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대상 인종차별과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로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방면에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 미주 아시안 태평양 노인센터는 한국어를 포함한 29개 언어로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시안 29개국 언어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위치, 피해자 상태와 사고 유형 등을 자국어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주 아시안 태평양 노인센터의 방준영 대표는 시니어들이 증오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꺼리거나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선출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가 됩니다. 기시다는 스가 총리의 뒤를 이어 다음 달 100대 총리로 취임합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고노다로 행정개혁상과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전체 429표 가운데 기시다는 과반이 넘는 257표를 얻어 87표 차로 고노를 제쳤습니다. 1차 투표에선 기시다가 256표, 고노가 255표로 단 한 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을 치렀고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을 지지했던 의원들의 표가 기시다로 흡수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君を自由民主党総裁に決定いたしました。 당선 직후 기시다는 우선 코로나 방역 대책과 침체된 경제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コロナ対策必死の覚悟で努力を続け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数十兆規模の経済対策、年末までにしっかりと作り上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또 자민당의 개혁과 함께 분배에 방점을 둔 경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습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자민당 신임 총재는 다음 달 4일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100대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실패에다 무리한 도쿄올림픽 강행에 발목이 잡혀 1년 만에 단명 총리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전담팀을 구성한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주요 관련자들 간의 통화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사무실 등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주거지, 또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와 함께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걸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의 전화 녹취록 10여 개 등 핵심 단서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록엔 대장동 개발 수익 자금 중 10억 원이 넘는 돈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겨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녹취록을 포함해 압수한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이번 의혹의 핵심인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 배당 설계 경위 등 개발 전반의 과정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16명 등 수사 인력 4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성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신속히 착수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설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공선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 지사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빗속에 성남 대장동 현장을 둘러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이 후보가 특혜에 연루됐다면 부패고 몰랐다면 무능했다는 겁니다. 무능이냐 부패냐 답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부도덕한 집단과 같이 이런 추진한 개발을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치적으로 홍보했던 것도 참 수반무치하다. 특검 도입을 강조한 이 대표는 설계자가 또 다른 김한수를 생각하기 전에 신속히 수사하라며 검찰을 압박했고 당내 특위는 경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 거래까지 도마에 오르자 비난의 화살을 이 지사로 돌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비리의 중심이란 사실이 연일 밝혀지는데도 야당이 적반하장식 대처를 한다며 즉각 반격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 문제를 알고도 숨겼다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번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번고파직에 더해서 저기 남극 지점에 위리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봉고파직은 과거 못된 벼슬아치를 파면하고 창고에 가둔 형벌이고 위리안치는 귀양을 보내 가시 울타리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며 반발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주택을 매입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조 비리 게이트가 아니냐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친분은 전혀 없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여러 고위법조인들이 화천대유에 연루되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라며 이재명 게이트를 넘어 법조비리 게이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또처럼 그게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좀 비리하다. 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럼 그 배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 측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왜 하필 김만배와 윤 후보 사이에서 일어났냐며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윤 후보 발언이 적은 이유가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보험인지 뇌물인지 알 수 없지만 고약한 냄새가 풍긴다며 빠른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지검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와 윤 후보가 형동생 하는 사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김 씨와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몇 년 전 상갓집에서 눈인사 정도를 했지만 친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법조에 있을 때도 내가 본 게 거의 한 9년, 10년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뭐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친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윤 후보 측은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과 열린공감TV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직원들이 콩고에서 에볼라 퇴치 활동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은 WHO 독립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에볼라 대응을 위해 고용된 WHO 직원 20여 명이 콩고 현지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뒤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방글라데시의 희귀 난쟁이 소가 세상을 떠난 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소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부탄 품종의 소 라니는 생후 23개월 당시 키가 51cm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소에 비해서도 크기가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는데요. 주인은 생후 24개월이 되던 지난달 라니가 갑작스럽게 숨졌고 지난 27일 기네스 월드 레코드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로 등재 신청이 승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년 미뤄진 2020 두바이 엑스포 개막이 오는 금요일 개막합니다. 190여 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엑스포에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물론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에게도 엑스포 관람을 허용할 방침인데요. 조직위원회는 6개월간 진행되는 행사에 전 세계 2,500만 명이 방문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홍보할 한국관은 참가국 가운데 5번째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영화 속 완벽한 첩보원 제임스 본드, 그를 빛나게 하는 멋진 자동차, 일명 본드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007 본드카 한정판 팝니다입니다. 영화 007에서 각종 첨단 무기와 기능을 탑재한 제임스 본드의 비밀병기 본드카. 본드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본드카의 한정판이 등장했는데요. 짜잔! 바로 이 은색 자동차입니다. 100년 역사의 영국 고급 스포츠카 회사인 에스턴 마틴이 본드카의 전설인 에스턴 마틴 DB5가 007 시리즈 신작에 다시 등장하는 걸 기념해 전기차로 만든 건데요. 최고 속도가 72km로 제법 빠르죠. 실제 모델보다 크기는 3분의 2로 줄어든 대신 본드카의 특수 기능은 재현했다는데요. 영화처럼 버튼을 누르면 헤드라이트가 기관총으로 바뀌지만 가짜 총성이 나고 회전식 번호판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추적을 막을 수 있는 연막 장치까지 갖춘 이 차는 125대만 한정 판매되는데 가격은 우리 돈 약 1억 4,500만 원입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지어 화재로 타버린 주택도 인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화재로 불탄 집, 가격은 고공행진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한 주택가에 검게 그을린 집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 8월 발생한 화재로 다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당장 철거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로 부동산 회사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불탄 주택의 호가는 39만 9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이 3개인 50평대 이 주택은 당시 화재를 진압하느라 소방관들이 벽과 천장 일부를 뜯어냈고 앞 유리창도 날아가 판자로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주택을 고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구매 문의에 열을 올리는 데 대해 현지 매체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타고 강을 건너는 학생들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티로폼 배 타고 학교 가는 아이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3명의 소년. 스티로폼에 몸을 싣고 스티로폼 조각을 노삼아 강을 건너는데요. 아슬아슬한 장면은 인도 수마트라 섬 남부에서 포착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소년들이 사는 마을에 바다와 이어진 20m 넓이의 강이 있는데 다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들의 고급 문투기가 SNS에 퍼지자 정치권에서는 다리나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아이들이 수영도 잘하고 물에서 스티로폼을 타고 노는 데 익숙하다며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밝힌 건데요.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인도네시아의 도시와 시골 사이의 인프라 차이가 심해 위험한 등하굣길을 강요받는 아이들이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임명한 카불 대학교 총장이 여학생의 등교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카불대 총장, 여학생 등교 금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남녀 대학생들이 강의실 한가운데 커튼을 치고 분리 수업을 듣는 모습인데요. 이마저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카불대의 모하마드 아슈라프 가에라트 신임 총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슬람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이제 카불대에서 가르치는 것은 물론 공부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탈레반은 앞서 대학에서 남녀가 구분지어 수업을 듣게 하도록 했지만 카불대 총장은 이 방법만으로 진정한 이슬람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여학생의 등교 자체를 막은 겁니다. 소식을 접한 아프가니스탄 전 교육부 대변인은 고등교육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번 조처는 지난달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한 후 아프간의 여성 권리와 인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아찔한 보복운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전거 타지 마, 브라질 운전자의 보복입니다. 지난 26일 브라질 파라주의 한 도로를 찍은 폐쇄회로 화면인데요. 아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전거를 타며 노는 5살 아이. 이때 자동차 한 대가 이들과 마주칩니다. 차량 운전자는 가던 길을 가다 했는데 갑자기 후진으로 이들 부자를 치고 달아나죠. 알고 보니 차량 운전자는 아이가 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못마땅해 아이 아빠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들을 들이받고 현장을 빠져나간 건데요. 난데없는 봉변으로 다행히 아이 아빠는 다친 곳이 없었지만 아이는 머리를 다치고 세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차량 운전자의 신원은 물론 이번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8차선을 가로지른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억세게 운이 좋네 8차로 무사 횡단입니다. 차들로 붐비는 8차로를 소형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가로지릅니다. 보셨나요? 3차로를 서행하던 차들도 신호를 위해 정차한 차들도 모두 피하고 운 좋게 빠져나간 건데요. 그야말로 천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상황은 지난 23일 호주 북부 노던준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려던 중 갑자기 핸들이 뜻대로 조작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운전자들에게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